관세 부과 이후에 더욱 심각한 게 하나 있었어. 미국의 대공황보다 트럼프의 관세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이대로라면 시장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가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시각으로 지난 목요일 새벽에는 다우지수의 하루 상승폭이 2020년 3월 24일 이후로 최대를 기록했었죠.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2008년 10월 28일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 번째로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는 2001년 1월 3일 이후로 가장 크게 올라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주가는 또다시 장중의 절반 이상을 내주는 폭락을 경험했는데요. 다행히 트럼프가 90일 유예가 추가로 연장될 수 있고 중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낙폭을 크게 만회하고 마감되긴 했지만 결국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하는 데에는 실패했어요. 시장이 왜 이런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짚고 가야겠죠. 일단 상승 이유는 이수도 알다시피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 소식 때문이었지. 그렇죠. 궁금한 건 트럼프가 왜 상호 관세를 유예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에요. 트럼프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패닉한이 되지 말라면서 시장 혼란은 잘못된 것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고 약간의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한 바 있는데 말이죠. 아마도 주식시장만 폭락했더라면 트럼프가 좀 더 인내했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관세 부과 이후에 더욱 심각한 게 하나 있었어. 넌 뭐라고 생각하니? 미국 장기국채의 급락이지 않을까요? 맞아. 근데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 상호관세 직후부터 국채 가격이 급락한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 축소 때문이고 그리고 수급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어차피 높은 관세로 인해서 미국과의 교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굳이 미국채를 많이 보유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중국의 미국채 매도도 있었겠지. 근데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겁을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겁을 먹을 만한 이유가 따로 있지. 문제는 숏 스퀴즈가 발생할 경우에 채권에서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노출될 수 있어서 자칫 미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지. 그러니까 미 국채가 순식간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그게 많이 위험한 건가요? 은행이나 기업들은 안전자산으로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잖아. 그런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 담보를 요구받게 되거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연쇄부도가 나는 거야. 미국 기관들은 자동 손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이 어느 정도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손절이 손절을 부르게 되고 순식간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던 거지. 이건 곧 미국 시장의 연쇄부도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전국 각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도 60만 명이나 시위에 참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적으로 커지게 되면 트럼프의 꿈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야. 게다가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에서 2번이나 탄핵 소추되기도 했었잖아. 그랬었죠. 2019년과 2021년이었는데요. 물론 공화당이 반대해서 부결되긴 했었지만 그중에 2019년 탄핵 사유는 권력 남용이 이유였어요. 권력 남용이라는 그 방면에는 사실 대단한 전과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붙인 밈코인과 멜라니아 밈코인을 발행해서 거의 조 단위로 현금을 땡겼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거의 휴지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런 걸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진짜 좀 독특한 것 같죠. 그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당최 안 가. 만약 우리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했더라면 벌써 학교에 보냈을 텐데 말이야. 아무튼 이런 행동들이 태평성대에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져. 트럼프가 마음 놓고 주가 하락도 편하게 즐길 만한 형편은 되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지. 특히나 미 경제는 주식시장에 더 연동되어 움직이는 편이라서 주가가 하락하면 여론은 거의 반드시 나빠지는 편이야. 실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미국의 소비자 금융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58%가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4년 기준 미국 가계 금융의 자산 총 43%가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있었고 그 규모는 56조 달러에 달했어요. 이런 자료들이 말해주는 게 뭐라고 생각해? 부의 효과가 주식시장과 강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말이고 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고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실제로 하버드 연구소는 올해 만약 주가가 20% 하락할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고요. 도이치방크 또한 소비자 지출의 1.2% 감소를 가정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8%
10%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최근 트럼프의 발언에 변화가 감지되긴 했었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미국 공산품 무관세 제한이 불충분하다라면서 어깃장을 놓았었잖아. 심지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라고 요청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가 끝난 직후에 일본은 무역에서 미국을 나쁘게 대했다라고 뒷말을 하기도 했었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감 뿜뿜이었지. 하지만 주가와 더불어서 특히 채권 시장과 달러의 폭락을 겪고 난 뒤에는 고민이 좀 커졌을 거야. 그렇게 고민이 깊어진 무렵에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알려진 베센트 재무장관이 조언을 한 거야. 지금 이대로라면 시장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 그 발언 직후에 트럼프는 곧장 국가별 개별 관세 진행을 지시했고, 그럼에도 주가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상호 관세 부과 13시간 만에 90일간의 유예를 선언했던 거지. 증시 급반등뿐만 아니라 상호 관세를 유예한 이유도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급하락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의 실질 관세율에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었을 거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상호 관세 부과 전이나 유예한 이후나 수입금의 가중 관세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 일단 10% 보편 관세가 덩달아 유예된 것은 아니었잖아. 여기에 중국을 무역 가중치만큼 더해보자고. 중국이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4%인데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입 금액 가중 관세율은 25.4%가 되지.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 규모가 감소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그럼 감소할 것까지 감안을 해서 수입 비중이 1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입 금액 가중 관세율은 21.5%나 돼. 그런데 주말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125%가 아니라 145%라고 밝혔잖아요. 그럼 전 세계를 향해서 상호 관세율을 25%를 부과했을 때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크게 올렸을 때나 사실 미국 입장에서 실질 관세율의 변화가 크게 없다는 걸 의미하네요. 평균 관세율을 25%라고 추정했을 때 미국 기업들의 EPS는 대략 12에서 15% 하락하는 것이고, 주가는 고점 대비로 약 25%가량 떨어져야 정상인 거야. 근데 그러다가 주말에는 또 미 증시가 살짝 강세로 돌아섰는데 그건 또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수잔 콜린스 버스턴 연은 총재가 시장이 혼란할 경우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 것이 연준 풋을 기대하게 했을 거야. 두 번째는 미국이 더 관세를 더 올리더라도 이미 미국 상품이 중국에 넘어오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더는 숫자 놀이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일 거야. 또한 트럼프 역시 중국과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미중 간 대타협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했고 말이야. 그럼 악재는 모두 다 노출된 건가요? 그렇긴 한데, 근데 문제는 미 국채시장이야. 미 국채시장은 여전히 급락 중인데 30년 모기지 금리가 또다시 13베이스포인트 급등하면서 7.1%도 넘어섰어. 달러 약세와 함께 미 국채의 약세가 미국 패권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야. 하긴 뭐 그렇게 오락가락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뭐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라도 미국채에 대한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 이 미국채 시장을 시장 반전의 기준으로 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생각이지. 미 국채 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순간까지는 트럼프의 관세놀이가 모두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난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채권 시장을 기준 삼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특히 아빠가 주식과 채권 시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어느 쪽을 따르라고 했었지? 채권 시장이죠. 그럼 채권 시장과 최근 뉴스들의 흐름을 조합해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했을 때 주식 시장은 속등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은 장기채를 중심으로 폭락이 지속이 됐어요. 그렇다면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겠지. 이유는 달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야. 지난주에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가 했던 말 기억나지? 1930년대에 무려 10년을 괴롭혔던 미국의 대공황보다 트럼프의 관세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었죠. 심지어 설령 관세가 당장 철회된다고 해도 이미 달러가 입게 된 상처가 깊어서 치료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했었어요. 제레미 시걸 교수의 생각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만행 이후로 비록 트럼프가 아주 혼쭐이 났고 90일 유예를 선택하긴 했어도 채권 시장과 달러는 계속해서 폭락 중이라는 거야. 당분간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겠네요. 하긴 상호 관세는 유예됐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가 연이어 발효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응해서 트럼프도 계속해서 베팅액을 높였으니까요. 물론 압박과 동시에 유화적인 제스처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협
가능성도 열려있어 보이기는 한데요. 글쎄요, 시진핑도 워낙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응할지는 또 아직 미지수인 것 같죠. 아니 그런 것조차 예측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미 국채 시장이 언제쯤 안정을 찾고 반등을 주는지 여부만 살피면 될 거야. 이어서 이번 주에 예정된 이벤트를 한번 볼까요? 4월 16일에는 미국 3월 소매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어지간한 지표가 무너져도 소매 판매가 살아있다면 용서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소매 판매는 미 경제 성장률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표지.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NRS는 미국 소매업체를 위한 포스 단말기 플랫폼 및 디지털 결제 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35,200개의 활성 단말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도시 편의점, 식료품점, 주류 담배, 자파 판매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고 주는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겠죠. NRS에 따르면 3월 동일 매장 매출액과 판매량은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물론 지난 3개월간 NRS 소비 데이터는 미국 상무부 소매 판매 데이터를 하회한 바 있기 때문에 전부 믿을 수는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17일에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렸었죠. 이번엔 어떨까요? 경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쉽게 내리지는 못할 거야.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임에도 우리네 원화가 강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전쟁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는 더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일 거야. 아무튼 이번에는 금통위보다는 정부의 10조 원 필수 추경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거야. 지난 9일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무적인 작업을 해서 다음 주 최대한 빨리 제출할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죠. 추경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따지고 일단 현재 숨 넘어가고 있는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네요. 오늘은 껑충 올랐다가 또 절반으로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시장에 대해서 파헤쳐 봤는데요.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